서정희의 작은 아파트는 늘 서예 도구와 책으로 가득했습니다. 창가에 놓인 책상 위에는 반쯤 완성된 서예 작품이 놓여 있었어요. 여든에 가까운 나이가 되어도 손끝에서 묻어나는 선의 아름다움은 여전했지만 요즘엔 자꾸만 글씨를 쓸 때 손이 떨려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또 망쳤네. 한숨을 내쉬며 붓을 내려놓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7해가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충격과 비현실감에 하루하루를 버텼고 그 후에는 그리움으로 밤을 지새웠죠. 시간이 지나며 슬픔은 무뎌졌지만 그 자리를 채운 것은 깊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은퇴한 후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적막했어요. 먼 곳에 사는 아들은 명절 때나 얼굴을 볼 수 있었고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피상적인 관계뿐이었습니다. 비록 평생 모은 재산으로 경제적으로는 여유로웠지만 마음속 공허함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어요. 창밖으로 떨어지는 벚꽃잎을 바라보며 정희는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한때는 모든 것이 가능해 보였고 미래는 밝고 희망찬 것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녀 앞에는 외로움만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오늘은 수업 날이군. 달력을 확인하며 생각했어요. 일주일에 2번 그녀는 근처 문화센터에서 서예 강좌를 가르쳤습니다. 비록 작은 일상이었지만 이런 활동이 그녀에게는 소소한 기쁨이었죠. 선생님, 오늘은 새로운 수강생이 한 분 오셨어요. 문화센터 직원이 반갑게 알려주었습니다. 남자분인데 처음 서예를 배우신대요. 교실에 들어서자 서정희는 맨 뒷자리에 앉아있는 중년 남성을 발견했어요. 다른 수강생들보다 젊어 보였고 단정한 차림새의 지적인 인상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그 남자가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이도현입니다.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오늘 수업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서예를 접하시나요? 정희가 물었어요. 네, 항상 관심은 있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미뤄왔죠. 이제야 용기를 내서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의 작품들을 전시회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 섬세함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희는 놀랐습니다. 제 전시회를 보셨다고요? 네, 작년 가을 시립미술관에서요. 그때부터 언젠가 서예를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도연의 미소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문화센터 카페로 이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신선했어요. 이도연은 48배 나이에도 청년 같은 호기심과 따뜻한 마음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한의원에 한번 오세요. 요즘 손이 자주 떨리신다고 하셨는데 혈액순환에 좋은 약재를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맙지만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죠. 특별히 치료할 것까진. 정희가 말했어요.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선생님과 비슷한 연세인데 지금도 활기차게 지내십니다.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다정한 걱정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헤어질 때 도연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다음 수업이 기다려지네요. 선생님의 가르침을 더 듣고 싶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눈 것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보다 20살이나 어린 사람과 이렇게 친밀감을 느껴도 되는 걸까라는 의문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외로움이 조금 덜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수업이 거듭될수록 서정희와 이도연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졌습니다. 매주 2번씩 만나 서예를 가르치고 배우는 사이에서 그들은
차츰 서로의 삶과 생각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도연은 다른 수강생들보다 열정적으로 배웠고 종종 수업이 끝난 후에도 남아 정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제가 준비한 차를 가져왔어요. 면역력 강화에 좋은 약재를 넣었습니다. 어느 날 도연이 말했어요. 그의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차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다니. 정희는 부끄러워하며 받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선생님의 건강이 좋아지시면 저도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니까요. 정희는 차츰 도연의 섬세한 배려와 진심 어린 관심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의 지식과 인생에 대한 태도는 그녀에게 새로운 시각을 선사했어요. 정희도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그와 나누며 오랜만에 누군가와 교감하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정희 선생님,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수업이 끝난 후 남아 도연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지난 몇 달간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단순히 스승과 제자를 넘어 제가 선생님을 여자로서 점점 더 생각하게 되었어요. 정희는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어요. 나이 차이가 걱정되실 수도 있겠지만 제게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선생님의 깊은 지혜와 따뜻한 마음이 저를 끌어당깁니다. 함께 식사하며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정희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도연 씨, 솔직히 저도 당신과의 시간이 행복했어요. 하지만 우리 사이엔 18살이라는 나이 차이가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남들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거죠. 도연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공식적으로 연인 관계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비밀스럽게 만나다가 점차 주변 사람들에게도 관계를 알리게 되었습니다. 예상대로 많은 이들이 놀라워했고 일부는 의문의 시선을 보냈어요. 엄마, 정말 괜찮은 거예요? 정희의 아들이 전화로 물었습니다. 그 사람, 엄마 재산 때문에 접근한 거 아닐까요? 우리 아들, 엄마가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니? 도연 씨는 자기 일도 잘하고 있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야. 정희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때때로 그녀도 불안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어요. 남자가 젊은 여자와 바람 피우는 건 많아도 나이 많은 여자랑 사는 건 드문 일이잖아. 그 남자 뭔가 속셈이 있을 거야. 이런 말들이 정희의 마음을 흔들었지만 도연은 변함없이 그녀를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6달이 지난 어느 날 그는 정희에게 청혼했어요. 정희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에요. 이 행복이 영원했으면 합니다. 정희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나이에 새로운 결혼이라니 사람들은 더 이상한 시선으로 볼 것이었어요. 그러나 도연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그녀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네, 도연 씨. 함께하고 싶어요. 작은 결혼식이 열렸고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했습니다. 정희의 아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지만 어머니의 행복을 위해 축하해 주었어요. 도연의 가족들도 처음에는 놀랐지만 정희의 따뜻한 성품에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당신이 외롭지 않도록 항상 곁에 있을게요. 서약 중에 도연이 속삭였어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겠구나. 그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행복한 순간 이후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결혼 후 첫 몇 주는 꿈같이 행복했습니다. 도연은 한의원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정희를 위해 건강식을 준비했고 주말에는 함께 산책을 하거나 전시회를 관람했어요. 그들은 서로의 취미를 공유하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오늘은 내가 준비한 약차예요. 수면에 도움이 되는 약재를 넣었어요. 어느 저녁 도연이 따뜻한 차를 내밀었습니다. 고마워요. 요즘 정말 잘 자는 것 같아요. 정희는 미소 지었어요. 도연은 정희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게 내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러나 결혼 한 달쯤 지났을 때 정희는 미묘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도연이 가끔 깊은 생각에 빠져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물어보면 그는 빠르게 표정을 바꾸고 웃었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말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요즘 환자가 많아서. 도연은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거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밤에 정희가 깨어보면 도연이 침대에 없을 때가 있었어요. 거실에 나가보면 그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뒷모습은 무언가에 짓눌린 듯 보였어요. 도연 씨, 괜찮아요? 정희가 걱정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도연은 화들짝 놀라더니 곧 미소를 지었어요. 아, 깼어요? 그냥 잠이 안 와서 잠깐 나왔어요. 다시 자러 가요. 그는 다정하게 정희의 손을 잡고 침실로 돌아갔지만 정희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그녀에게 말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밤중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난 정희는 도연이 베란다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어요. 정희는 문 뒤에 서서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쉽지 않아. 솔직히 말하면 고민이 많아. 도연의 말에 정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나이 많은 여자랑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고 나도 내 마음이 헷갈려. 정희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녀의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도연이 그녀와의 결혼을 후회하고 있는 건가요? 나이 차이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가요? 조용히 침실로 돌아온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도연이 전화해서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동안의 행복이 모두 거짓이었던 건가요? 아니면 도연이 결혼 후에 후회하기 시작한 건가요? 다음 날 도연이 한의원에 간 사이 정희는 용기를 내어 그의 핸드폰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불안감이 너무 컸어요. 통화 기록을 살펴보니 어젯밤 통화한 번호가 있었고 연락처에는 민지라고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정희의 손이 떨렸어요. 민지가 누구일까요? 도연의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자 민지와의 대화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내용은 대부분 간단한 일상 대화였지만 가끔 오늘 만날 수 있어? 라는 메시지도 있었어요. 정희는 핸드폰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도연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저 오해일까요? 그의 통화 내용을 생각하면 분명 그는 이 결혼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했지만 정희는 그의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을 궁금해했어요. 그녀는 물어보고 싶었지만 대답을 듣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만약 정말 그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면? 만약 정말 그가 이 결혼을 후회하고 있다면? 밤이 깊어가는 동안 정희는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노력했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심어졌어요. 도연이 그녀 옆에서 평화롭게 자는 모습을 바라보며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도연은 정말 나와 함께 행복할까? 아니면 나이 차이 때문에 후회하고 있을까? 다음 날부터 정희는 도연의 행동을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소와 같이 다정했지만 이제 정희의 눈에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어요. 특히 그가 전화를 받을 때면 살짝 목소리를 낮추거나 다른 방으로 가서 통화하는 모습이 신경 쓰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 정희의 불안은 점점 커졌어요. 도연이 평소보다 늦게 귀가하는 날이 있었고 가끔은 그가 향수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요? 정희가 물었어요. 미안해요. 급한 환자가 있어서 좀 늦었어요. 도연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정희는 그의 눈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다른 이유는 없고요? 도연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곧 미소를 지었어요. 다른 이유라니요? 일 때문이라니까요. 정희는 더 추궁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도연이 민지를 만난 건 아닐까요? 그 여자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궁금증을 참지 못한 정희는 어느 날 오후 도연의 한의원을 깜짝 방문하기로 했어요. 평소에는 하지 않던 행동이었지만 그녀는 뭔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한의원에 도착했을 때 접수대에는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원장님을 찾으시나요? 네, 제가 원장님 아내입니다. 잠깐 들렀어요. 아, 원장님 부인이시군요. 반갑습니다. 여직원이 활짝 웃었어요. 원장님은 지금 환자분과 상담 중이세요. 곧 끝날 거예요. 정희는 대기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을 보니 도연과 직원들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정희의 눈에 들어온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젊고 예쁜 여성이었죠. 저기, 혹시 이분이 민지 씨인가요? 정희가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여직원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민지 선생님이에요. 지금은 점심시간이라 잠시 나가셨어요. 정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지는 도연의 직원이었군요. 젊고 아름다운 여성과 매일 함께 일하는 도연. 혹시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그때 진료실 문이 열리고 도연이 나왔어요. 그는 정희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희 씨, 갑자기 어쩐 일이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들렀어요. 점심은 먹었어요? 정희는 평소와 같은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은 이미 복잡해져 있었습니다. 아직요. 같이 먹을까요? 도연이 반갑게 제안했어요. 그들은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식사하는 내내 정희는 민지에 대해 물어보고 싶었지만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랐어요. 도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요즘 신경이 많이 쓰이나 봐요. 표정이 어두워 보여요. 도연이 정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냥 생각할 일이 좀 있어서요. 정희는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나누면 좋을 텐데 말해줄래요?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도연 씨, 혹시 민지라는 직원이 있나요? 도연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가 곧 평온해졌습니다. 네, 우리 한의원에서 일하는 한의사예요. 왜요? 그냥 사진에서 봐서요. 젊고 예쁘더라고요. 도연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민지는 좋은 동료예요. 환자들에게도 인기가 많죠. 그의 반응은 자연스러웠지만 정희의 마음속 의심은 여전했습니다. 며칠 전 그가 전화로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나이 많은 여자랑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는 자신의 불안한 마음과 씨름했습니다. 도연을 의심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그의 행동과 말들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었어요. 정희는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이 샤워하는 동안 그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민지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오늘 이야기 잘 됐어요? 선생님, 고민이 빨리 해결되면 좋겠네요. 정희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도연은 민지와 그의 고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군요. 그 고민이 바로 자신과의 결혼에 관한 것이 아닐까요? 정희는 더 이상 불확실한 상태로 지낼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도연과 솔직하게 대화를 나눠야 했어요. 다음 날 저녁 그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도연이 퇴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도연이 돌아왔을 때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5장 계속. 도연이 돌아왔을 때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도연 씨,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도연은 정희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놀란 듯 했습니다. 물론이죠. 무슨 일 있어요?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어요. 요즘 당신이 이상해요. 밤에 혼자 전화하고 깊은 생각에 빠져 있고 나한테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특별히 숨기는 건 없어요. 정말요? 그럼 민지는 누구예요? 밤에 통화하는 사람은요? 나이 많은 여자랑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도 들었어요. 도연은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민지요? 그냥 우리 한의원 직원인데 내 말을 엿들었던 거예요? 의도적으로 엿들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이 밤중에 몰래 전화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됐죠.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 씨, 솔직히 말해봐요. 나랑 결혼한 걸 후회하고 있는 거죠? 나이 차이 때문에 힘든 거죠? 도연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의 침묵이 정희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내가 이해해요. 당신 나이에 나같이 나이 든 여자와 결혼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친구들도 놀리고 주변 시선도 좋지 않고.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요. 나 같은 여자랑 억지로 살 필요 없어요. 도연은 놀란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난 당신을 사랑하는데. 그런데 왜 밤마다 고민하는 표정으로 창밖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민지랑 비밀스럽게 만나고 통화하는 거고요? 정희가 물었어요. 도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한숨을 내쉬며 정희 옆에 앉았습니다. 정희 씨, 내가 설명할게요. 당신 생각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해줘요.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 전화, 내 친구랑 한 거였어요. 친구들이 계속 나한테 장난처럼 물었어요. 진짜 사랑해서 결혼한 거냐고. 이혼하면 어떻게 하냐고. 처음엔 웃어넘겼는데 점점 신경이 쓰였어요. 정희는 놀라서 도연을 바라보았어요. 진짜요? 네, 내 마음이 흔들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말 때문에 괜히 고민했던 거예요. 특히 부모님이 처음에는 우리 결혼에 반대하셨거든요. 그래서 요즘 부모님과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그럼 민지는요? 그 여자는 누구예요? 도연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민지는 내 여동생이에요. 정희는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도연과 비슷하게 생긴 여성이 있었어요. 분명 한의원에서 본 그 직원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한의원에도 민지라는 직원이 있잖아요. 아, 그건 다른 민지예요. 제 여동생도 민지고 우리 한의원 직원 중 한 명도 우연히 민지라는 이름을 가졌죠.
도연이 설명했어요. 내가 통화하던 민지는 내 여동생이었어요. 최근에 당신께 선물할 스카프를 고르느라 고민하고 있었어요. 동생이 도와주고 있었죠. 정희는 당황스러움과 안도감이 섞인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당신이 밤에 했던 말은요? 나이 많은 여자랑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도연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부모님의 말을 그대로 옮긴 거였어요. 부모님이 우리 결혼에 대해 우려하셨거든요. 그래서 동생에게 부모님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고민을 털어놓고 있었던 거예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그런 거였어요? 내가 오해한 거였어요? 도연은 정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희 씨, 제가 당신과의 결혼을 후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매일 감사하죠. 당신 같은 분을 만나 제가 얼마나 행운인지. 그런데 왜 말해주지 않았어요? 왜 혼자 고민했어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어요. 당신이 걱정할까봐 그랬어요. 부모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솔직히 당신이 내 진심을 의심할까봐 두려웠어요. 그 진심이란 게 뭔가요? 정희의 눈이 도연의 눈을 찾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거요. 나이 차이 같은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의 지혜, 따뜻함, 그 모든 것이 날 행복하게 해요.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미쳤어요? 나는 매일 당신을 사랑하는 걸 후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정희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오해가 풀리자 그동안 쌓였던 불안과 의심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도연 씨,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몰라요. 당신을 의심해서 정말 미안해요. 도연은 부드럽게 정희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더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어요. 당신의 불안을 이해해요. 그래도 당신 핸드폰을 몰래 봤잖아요. 그건 내가 잘못한 거예요. 도연은 미소 지었어요. 우리 이제 서로에게 더 솔직하기로 해요. 어떤 고민이 있든 함께 나누면 더 쉽게 해결될 거예요. 그날 밤 그들은 오랜만에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도연은 부모님이 처음에는 나이 차이 때문에 결혼에 반대했지만 점차 정희의 인품을 알게 되면서 마음이 변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친구들의 놀림도 처음에는 신경 쓰였지만 이제는 그냥 웃어넘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다음 주 어머니 생신에 같이 방문하려고요. 당신과 부모님의 관계가 더 좋아지길 바랐어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정희는 도연의 따뜻한 마음씨에 다시 한번 감동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진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함께 가서 부모님께 정성껏 인사드릴게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상쾌한 기분으로 눈을 떴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해방감이 그녀를 감쌌어요. 도연은 이미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잘 잤어요? 그가 미소 지으며 물었어요. 응, 오랜만에 정말 편하게 잤어요.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오늘 한의원 일정을 조정했어요. 오후에 같이 시간 보내고 싶어서요. 정희는 놀랐어요. 갑자기요? 하루 쉬어도 괜찮아요? 물론이죠. 민지가 대신 봐준대요. 도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느 민지요? 여동생인가요? 직원인가요? 정희도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도연은 크게 웃었습니다. 직원 민지요. 여동생은 서울에 살잖아요. 그들은 함께 웃으며 아침 식사를 즐겼습니다. 오해가 풀리자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오후에 그들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갤러리를 방문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알아요?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당신의 내면에 끌렸어요. 도연이 카페에 앉아 말했습니다. 당신의 눈빛에서 지혜와 깊이를 봤어요. 그건 나이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에서 나오는 매력이에요. 정희는 부끄러워하며 웃었어요. 나도 처음에 당신의 따뜻함에 끌렸어요. 그 따뜻함이 지금까지 변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약속해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반성했어요. 그녀의 불안과 의심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거의 소중한 관계를 해칠 뻔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도연 씨, 앞으로는 내가 불안해하지 않을게요. 당신을 더 믿을게요. 정희가 약속했습니다. 나도 더 솔직하게 모든 걸 나눌게요. 당신이 불안해할 일이 없도록 할게요. 도연이 대답했어요.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정희와 도연은 도연의 부모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정희는 긴장되었지만 도연의 격려와 지지에 용기를 얻었어요. 그녀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과 직접 쓴 서예 작품을 들고 갔습니다. 도연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다소 어색한 미소로 정희를 맞이했지만 정희의 진심 어린 태도와 예의 바른 모습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특히 정희가 가져간 서예 작품에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글씨체는 처음 봐요. 정말 대단하세요. 어머니가 말했어요. 과찬이십니다. 평생 서예를 해왔지만 아직도 배울 점이 많아요. 정희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식사 시간 동안 정희는 도연의 어머니와 요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가까워졌어요. 두 사람 모두 전통 음식에 관심이 많다는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직접 요리해서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제 특별 비빔밥은 도연 씨도 좋아하거든요. 정희가 제안했어요. 그거 정말 좋겠네요. 다음에는 우리 집에 오시지 말고 제가 찾아뵐게요. 어머니가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귀가하는 길에 도연은 기쁨에 찬 얼굴로 정희의 손을 잡았어요. 오늘 정말 잘 됐어요. 어머니가 당신을 정말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정말요? 다행이에요. 처음에는 많이 긴장했는데 정희가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나중에 따로 말씀하셨어요. 내 아내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라고요. 도연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정희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걸림돌이 하나씩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이제 주변의 시선이나 말들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사랑과 서로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정희와 도연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취미와 관심사를 공유하며 함께 성장했어요. 정희는 도연에게 서예의 깊이를 가르쳤고 도연은 정희에게 현대의학과 한의학의 조화로운 접근법을 소개했습니다. 어느 주말 그들은 함께 서예 전시회를 열었어요. 정희의 작품과 도연이 쓴 시가 어우러진 특별한 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그들의 작품에 감탄했어요. 서정혜 선생님과 이도연 선생님의 협업이 정말 아름답네요. 나이 차이를 넘어선 예술적 교감이 느껴집니다. 한 관람객이 말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며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나이 차이라는 말이 더 이상 그녀를 불편하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이 그들 관계의 특별한 부분이라고 느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정희와 도연은 시골 마을로 작은 여행을 떠났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한적한 시간을 보내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했습니다.
이렇게 당신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황금빛 들판을 바라보며 도연이 말했어요. 나도 그래요. 당신과 함께하는 순간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도연은 정희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가까이 끌어안았어요.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추억을 만들어요.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잖아요. 그래요. 진정한 나이는 마음가짐에 있는 거죠. 정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석양이 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었어요. 오렌지빛 하늘 아래 두 사람의 실루엣이 하나로 겹쳐 보였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정희와 도연은 그들의 정원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결혼 1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였어요.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이 모두 모였죠. 정희의 아들도 아내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의 재혼을 의아하게 생각했던 그도 이제는 도연을 가족으로 받아들였어요. 도연 씨,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은 오랜만에 봐요. 아들이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당신 어머니는 제 인생의 축복이에요. 도연이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파티 중간 도연은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희와 함께한 1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는 정희를 바라보며 계속했어요. 사랑하는 당신, 우리의 사랑은 나이를 초월했고 주변의 시선도 이겨냈어요. 앞으로도 당신과 함께할 모든 순간이 기대돼요. 정희의 눈에 행복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도연의 손을 꼭 잡고 일어섰어요. 도연 씨, 당신은 내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어요. 당신 덕분에 나는 다시 꿈꾸고 사랑하고 행복해질 용기를 얻었어요. 모두가 감동적인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아무도 그들의 나이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보이는 것은 오직 두 사람의 깊은 사랑과 존중뿐이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후 정희와 도연은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봄밤의 별들이 그들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겪은 오해도 결국 우리 관계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정희가 말했어요. 맞아요. 모든 관계에는 시련이 있지만 그것을 함께 극복할 때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도연 씨, 솔직히 말해봐요. 가끔 내 나이 때문에 불편한 적 없어요? 정희가 문득 물었어요. 도연은 정희의 손을 꼭 잡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당신의 지혜와 경험이 내게 큰 가르침이 돼요. 당신과 함께하는 매 순간이 소중해요. 정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나도 당신과 함께 있으면 나이를 잊게 돼요. 당신의 열정과 에너지가 나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도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해질 무렵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정희가 속삭였어요. 난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어서. 도연이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매일 해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운명 같은 사랑을 하는 거라고. 그들의 모습 위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정희와 도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경계를 넘어선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봄을 함께 맞이해요. 도연이 말했어요. 그래요. 우리의 사계절이 모두 아름답기를.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해와 불안을 넘어
더 깊고 단단한 신뢰로 이어진 사랑이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나이를 초월한 진정한 사랑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습니다.